연방정부가 당초 오늘부터 접수하기로 했던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를 어제부터 기습 접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성능 우수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미국인들에게 무료 배포할 방침입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중국계 여성이 홈리스에 떠밀려 숨진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서울처럼 전철역의 안전문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로부터 전철 선로에 밀쳐져 사망한 아시안 여성을 위한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vacc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당초 오늘부터 접수하기로 했던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를 어제부터 기습 접수하고 있으나 발송은 이달 말부터 시작돼 빨라도 2주 뒤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 배송 신청 사이트를 19일부터 개설, 접수를 한다고 밝혔으나 어제 오전부터 이 사이트를 개설, 수백만 명이 어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접수를 준비하던 국민들은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접수 사이트가 개설됐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접수를 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사이트 공식 개통은 19일이지만 하루 앞선 어제 베타 테스트 단계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발표만 믿고 19일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우정국 사이트에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기재하고 자가검진 키트를 신청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며 이 이메일에 따르면 키트 발송은 이달 말에 시작된다고 기재돼 있어 실제로 내달 초가 돼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가검진 키트는 주소당 4개씩만 발송되며 주소지에서 발송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다른 사람은 같은 주소에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성능 우수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미국인들에게 무료 배포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19일 N95 고급 퀄리티 마스크를 무료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전략 비축물자로 쌓여져 있던 7억 5천만 장의 N95 마스크 중 4억 장을 풀어 내주부터 전국의 수만 개 약국과 연방보건시설에서 성인 1인당 3장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최대 규모의 개인보호장비 배포라고 말했습니다. 닷새 전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금까지 가장 명백한 논조로 N95의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보건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인증을 획득한 양질의 N95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면 일회용 수술 마스크나 여러 겹의 천 마스크 등보다 뛰어난 최고의 바이러스 확산 예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중국계 여성이 홈리스에게 떠밀려 숨진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서울처럼 전철역에 안전문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전철 선로에 사람을 떠밀어 숨지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그동안 예산 문제로 번번이 보류됐던 전철역 안전문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구체적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공사 측은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 첫째는 안전문 설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전철역 일부에만 안전문을 설치해도 그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방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2019년
엘라인 전철의 안전문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예산 문제로 좌절됐고 현재 존 F 케네디 공항의 에어트레인에만 안전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노숙자로부터 전철 선로에 밀쳐져 사망한 아시안 여성을 위한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타임스퀘어역에서 한 노숙자가 열차를 기다리던 미셸 알리사 고를 뒤에서 밀치면서 선로에 떨어진 고 씨는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수백 명의 뉴요커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18일 저녁 맨해튼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참석해 다시는 뉴욕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하며 함께 이 약속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고 씨의 추모식 동안 환하게 웃는 그의 초상화가 전광판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란 고 씨를 추모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민들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5세대 무선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각국 주요 항공사들이 앞다퉈 미국행 항공편 취소와 변경에 나섰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미 항공 인근의 송신탑에서 오늘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당초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통신사들은 이미 2년 전부터 5G 서비스 개통을 예고했음에도 연방항공청과 항공업계가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5G 서비스를 위해 연방정부에 670억 달러를 지불하고 중저대역의 주파수를 매입했으나 이 주파수가 항공기가 이용하는 착륙유도 신호등과 일부 중복되면서 사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5G 서비스는 이미 40여 개국에서 개통돼 항공 서비스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항공사는 실질적 위협이 된다며 미국으로의 운항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에이트 항공은 5G 서비스가 보잉 777기 운항에 영향을 미친다 했으며 오늘부터 이 기종이 취항하는 보스턴, 시카고 등 11개 도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전 일본 항공도 미국행 항공편 20편을 취소했으며 인도 국영 항공사, 카타르 항공 등도 보잉 777기가 운항을 대거 취소했고 대한항공은 당초 보잉 777기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미국행 화물편을 보잉 787 및 747로 긴급 교체했습니다.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CNN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인 킴벌리 길포일과의 통화 기록을 새로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릭 트럼프와 길포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쳐온 부정선거 선동 캠페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길포일은 트럼프 재선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 최고 책임자를 지냈으며 두 사람은 당시 의사당 난입 사태 직전 백악관 앞 공원에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들의 통화 기록을 통해 당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시위대 등 핵심 인물과 소통한 통화나 문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 특위는 지난달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 등 1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화 내역 압수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특위는 또 어제 성명을 통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트럼프 법무팀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과 세금 보고 과정에서 은행들과 국세청 등을 오도했다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밝혔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자산 등을 사기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맨해튼 트럼프 팰리스의 가치를 3배 이상 부풀렸으며 그 차액은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처럼 은행과 국세청을 오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 등 두 자녀가 매우 깊이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지난달 연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데포지션을 막아달라며 뉴욕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에서 흑인 및 여성의 최고 재무 책임자 기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드헌팅 업체 크리스트 폴더 자료를 인용,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소속 기업과 포천 500대 기업 중 흑인을 최고 재무 책임자로 기용한 업체가 20개로 2020년 12개 업체보다 67%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의 현직 최고 재무 책임자 678명 중 흑인의 비중도 2020년 1.8%에서 지난해 2.9%로 상승했으며 여성 CFO 비중도 같은 기간 12.6%에서 1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13년 이후 대기업에서 여성과 흑인 CFO 채용이 매년 늘고 있으며 성별 및 인종별 다양성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이들의 발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지난해 8월부터 상장사들이 이사진의 여성과 소수인종 등 소수계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소속 기업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5월 기준 30%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의 병력이 집결된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은 오는 21일 다시 만나 외교적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맞닿아 있는 벨라루스 국경에 러시아 탱크들이 집결해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침략을 막는다는 이유로 10만 명 넘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에워싸면서 일촉즉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Our view is this is an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We're now at a stage where Russia could at any point launch an attack in Ukraine. CNN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탄환과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는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It is the choice of President Putin and the Russians to make whether they are going to suffer severe economic consequences or not.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 자체가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만남은 지난달 2일 스톡홀름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전쟁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인데다 서방과 러시아의 기싸움도 치열해서 극한 긴장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17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중국과는 열차 운행을 재개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비행장 부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2019년 첫 발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발사입니다. 전술 유도 단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 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같은 강경 움직임과 함께 북한은 지난 16일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을 2년 만에 재개시켰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북한 화물열차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대외 교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열차 운행은 방역 시험 성격으로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국 현지 소식통들의 얘기입니다. 대외 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화보다는 무력 시위 쪽에 둔 북한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중국으로부터 필수 물자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겠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북한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는 어려운 상황.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필수 물자를 조달해 내부 안정을 꾀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남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로 섬나라 통가에서 해안과 주택 등이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화산 폭발 지점입니다. 285만 제곱미터 크기로 여의도만한 육지가 있었던 곳인데 화산 분화 후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근 다른 섬도 푸르던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고 해안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쓰나미에 해변가 리조트가 완전히 쓸려나가거나 주택들이 크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외곽섬들의 피해 상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가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통신 케이블이 끊긴 데다 화산재로 공항이 폐쇄돼 구호 물자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There's obviously a priority in getting the runway cleared so that the emergency supply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an enter the country. 인명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자신에게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영국 여성을 비롯해 지금까지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I haven't got the words in my vocabulary to even describe how we're feeling at the moment. 이런 가운데 이번 해저화산 폭발 여파로 통가에서 1000km 떨어진 남아메리카 페루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도의 유조선이 흔들리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브롱스 벨몬트에서 뉴욕시경 소속 경찰이 순찰 중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 역시 경찰의 응사로 총에 맞아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뉴저지 주도 트렌튼의 전쟁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 토론토발 우편물로 인해 중국의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 캐나다 보건당국이 그럴 위험은 극도로 낮다고 반발하는 등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캘리포니아주 27세 남성이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테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 시상식이 4월 3일로 연기됐으며 장소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로 변경됐습니다. 밀어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주러 미국 대사관에서 16년간 근무한 요리사의 비자를 전격 취소, 러시아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 벨몬트에서 뉴욕시경 소속 경찰이 순찰 중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 역시 경찰의 응사로 총에 맞아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뉴욕포스트 전 편집국장 콜 알란이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눈이 내리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5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8분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